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늘 제가 토지 투자 언어를 익숙해지는 게 토지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 고수분들이 얘기할 때,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설계사무소, 공인거사분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진짜 정보인지 어떤 그 가짜 정보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토지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행가는 의미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어떤 물건 추천을 하거나 어떤 인장을 가거나 아니면 그 어떤 물건을 전달받았을 때 내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언어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어떻게 토지체 연구방이라든지 디벨로퍼반에서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투자하기가 괜히 겁이 나고 좀 주춤거리고 진짜 좋은 정보가 나한테 딱 맞는 정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언어는 스스로 많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언어 공부하고 투자 공부는 조금은 내가 이렇게 연관성을 어떻게 짓는다. 글쎄요. 저는 그 연관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언어는 언어고 투자는 좀 투자로 봐야지 우리가 접근이 쉽지. 언어 배우면서 투자까지 같이 연결한다? 좀 쉽지 않은 그 어떤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언어 배울 때는 순수하게 언어를 많이 배우시고 그다음에 그 신문을 어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늘 실전반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 해보겠습니다. 농업인입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 날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게 뭐 빼빼로 있는 뭐 그런 얘기인데 11월 11일은 1111이죠. 농업인의 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해 볼게요. 농업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농업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보겠습니다. 서울 등 도심권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농업인 문제로 인해서 농수지를 매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농업인 문제로 나는 농업인지 못 쓰지 못하겠다. 농업인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은 되게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매수한다. 매수 못한다. 그 얘기죠. 경제의존 없이 앞서 배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농업인이 아니라서 농지에 못 사. 이러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 법조인 이런 사람은 왜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합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먼저 법률적으로 농업인 요건이 한번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상의 시행령에 3조 농업인의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세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이렇게 있죠? 이거 나잖아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죠.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서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샀어. 그죠? 샀어. 이렇게 짓는 게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혹시 이제 뭐 불법적으로거나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을 농지 취득에 까다롭게 하는 일꾼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아닙니까? 진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항상 늘 문제가 된 거죠. 그 심의를 받으려고 한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심의를 받도록 한 이유가 이게 이렇게 농지를 지으면 농업인인데 그냥 누구나가 다 사면은 또 안 되잖아요.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이 농지 좀 까다롭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있고 1년 중에 90일 이상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해서 임차농이라든지 아니면 뭘까요? 그 소작농은 아닌 소작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농. 그러면 그 실제 90일 이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90일이라는 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누가 이거 체크를 할까요? 누가 출석부를 부르죠?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출석부를 부를까요? 입증하는 것은 내가 입증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90일 동안 누구를 매번 와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매번 와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는 52주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365에 7일로 일주일 나누면 7일로 나누면 35, 15, 7일, 52주죠. 주말마다 농사 지으면 104일. 그래서 90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농사 지으면 1년에 90일이다. 근데 이거 진짜 매일매일 나와서 90일이 되는 거죠. 내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90, 이거 대해 조금 더 나오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농지에 100평, 이건 300평이잖아요. 100평 이상의 고정시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지어도 농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지를 소유하는 거고, 이거 비닐하우스, 그런 걸 설치하는 거, 버섯재배사, 이럴 때 33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됐고요. 또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이런 거를 키울 때 사육하거나 여기서 또 마찬가지 90일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90일 이상, 이거는 120일,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면 역시 이것도 농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입니다. 자경이 아니죠. 농업 경영을 통해서 뭐합니까? 농업 생산물의 120만 원 이상, 연간 판매, 이게. 요 4개, 그러니까 번호로는 4개죠? 실제로는 되게 많죠. 농작하거나 재배하거나, 뭐, 하나하나 보면 90일 이상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고정수건자, 이렇게 종류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번호는 딱 4개 있습니다. 이 4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울리고 웃기는 투자 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개 때문에. 이 4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도록 이 4개는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얘기할 땐 어디 농업입니까? 농지법상의 농업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즘에 얘기하는 뭐 군뱅이 키웠다. 이거 농업인 맞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농업에는 과연 뭘까? 이런 게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곰뱅이라든지 뭐 예를 지렁이 같이 키우는 거, 아니면 산에다가 어떤 묘목을 키우는 거, 이것도 다 농업인이거든요. 하지만 농지법상 농업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슨 농업인지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거하고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한 개 쫙 밑줄친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있는 건 기억해야 되고요. 이 농업인은 농지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증자 알겠죠? 농지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시죠?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이 사람은 농지 취득해도 되는지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농지증은 뭐하는데 필요한 거죠? 농지증은 우리가 이거 뭐 집에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원본이 아니고 사본은 복사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겠지만, 원본은 뭐죠? 원본은 등기할 때 첨부서류입니다. 등기할 때, 아, 이 사람 받아냈구나. 그럼 등기관이, 아,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할 때 문제 없음. 그 확인하는 첨부서류지, 이거를 뭐 누가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회용서류죠. 그래서 요게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때문에 직장인 등은 상계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포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1년 365일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하는 그 농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농업인의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실전은 되게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자식물의 경작동을 재배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1년이 90일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사하는 자, 90 농업에 종사하는 자, 소유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속으로 일하는 분들 얘기했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1년
한 번씩 52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사를 지면 대충 맞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 주말만 농사를 집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냐고 나는 포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주말마다 뭐 약속도 있고 어떻게 놀러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잠깐만요. 주말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설령 주말에 안 가더라도 해당 농지에 순찰하는 공무원이 출석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출석 부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없죠? 아니죠? 잘 생각해보면 뭐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오프라인 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서는 참 민감하죠. 이런 것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전 투자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출전 고수들이나 어떤 투자자한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농업을 내는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맞습니다. 농축은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하나의 요식의 약속입니다. 필수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농사 지을 때 뭐였을까? 토마토를 키우기로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키울 때는 옥수수 키웠다. 그럼 농축증이 위반된 거네요? 그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소유권 이전할 때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영농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성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지 농축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일단 농지를 매수하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처음에 받기 좋은 걸로 하더라도 일단 판단해도 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0일간 농업을 종사하겠다는 친구는 잘 준비하면 되죠. 잘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 투자반에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좋은 답이라고보다는 많은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글을 이어서 적나라하게 쓰지 못하는 점 참 이해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뭐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위에 팁을 보고서 모르고 친 분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분은.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시는 경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월 11월 11일 농업의 날입니다. 빼버리 대회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농업의 달이라는 거. 그렇죠? 11월 11일은 있겠죠? 여기 우리 이번 그 내용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법률 조항은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률 조항은 4개밖에 없는데 여기 안에 제가 모르게 몰라도 한 3, 40개, 4, 50개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인이고, 농업인도 많고요. 어찌법인도 많고, 많은 농업인이 있어요. 농지법상 농업은 이렇게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실전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보이지 않는 것이 내용이 보여야 우리가 뭡니까? 실전 투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토지 언어 뭡니까? 농업인이 과연 뭔지, 농지법인 농업이 뭔지, 그렇죠? 일단 천재금 대장 농지 사는 거, 다른 사람 밑에서 임대차 하든 뭐 하든 90일 이상 농사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100평 이상의 빈하우스, 아니면은 대가 초가추 뭐 이런 거, 소 2마리죠? 말이나 소 2마리 이런 거, 아니면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자 이런 내용들이 농업입니다. 이겁니다. 농업에 대한 개념 잘 아시고요.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농지를 매수하면 손재금 이상에 매수하면 농업이죠. 그러면 이거보다 적으면 뭐죠? 그게 주말체험 영농 아닙니까? 주말체험 영농은 뭡니까? 천재금부터 미만한 농지를 사는 것이 주말체험 영농이죠. 그분들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인의 말씀드렸다 했는데, 농업인의 깊은 보이지 않는 팁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좋은 투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에서 시작은 농업이니까 농업인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서 농업인, 토지 투자 언어, 농업인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